시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금액을 거절했다. 근데 그게 2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애니멀톡의 멍PD입니다. 안녕하세요.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입니다. 현재 그 민들레 쉼터 관련해가지고 예. 좀 사실과 다른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좀 짧게 요약 말씀드리면 시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금액을 거절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일전에 그 임 기자의 생생지락이라고 민들레 쉼터를 취재한 유튜브가 있어요. 네, 영상이 있죠.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김 소장님, 김수성 소장님이 예전에 그 서영숙 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치료하던 개가 죽었을 때 받았던 후원금이 607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다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 돌려준 건 아니에요. 607만 원 중에 448만 원, 448만 원을 돌려줬고 159만 원은 아마 출처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못 돌려준 것 같아요. 다 돌려준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꼭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607만 원 중 448만 원은 돌려드렸고 159만 원은 아직 못 돌려드린 상태입니다. 예. 네. 울산시에서 뭐 4, 5천만 원 되는 돈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동물권 연대에서 안 받겠다, 거절하겠다 라고 이렇게 뭔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울산시에서 왜 이 돈을 지원한다고 했던 거죠? 4, 5천만 원도 아니고 심지어는 2억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 2억이요? 예. 울산시에서 2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돈을 왜 안 받겠어요? 당연하죠. 그 큰 돈을, 그 돈이면은 지금 민들레 쉼터에 뭐 월동 준비는 물론이고 시설 개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지원했는데 우리 당장 받아야죠. 그럼요. 예.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 막 궁금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 보니까는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대화가 나온 내용들을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부 촬영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얻고 그렇게 촬영이 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 좀 굉장히 왜곡이 됐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에서 서영숙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는 우리 동물권연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돕기로 아직 결성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 상태고 자칫하면 붕 떠가지고 200마리가 넘는 개, 고양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는 울산시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울산시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제가 있어요. 김수성 소장님이 거기 있는 개와 고양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전제예요. 그 전제가 있는 가운데 속에서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 마리의 개체당 개 한 마리당 하루에 12,000원씩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10일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12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개 고양이를 일단 200마리로 계략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12,000원씩 200마리면 240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10일간을 지원을 하면은 2,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은 유기견이 보호소에 입소를 하면은 10일 동안 유기견 보호소에서 그 아이를 먹이고 관리하는데 책정되는 비용이 전국의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000원, 12,000원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민들레 쉼터 그 자리가 임시 시위탁 유기견 보호소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은 거기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그 김수성 소장님이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유기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APMS라고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다 다 올려요. 그리고 나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12,000원씩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마리니까는 하루 240만 원, 열흘이면 2,4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그 열흘 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입양 간 애들은 잘 된 거고 입양 가지 못한 애들은
인도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네, 인도적인 조치라면은 인도적인 조치가 뭔지 아세요? 안락사 시킨다는 거예요. 안락사. 그 뭐 시라든지 네. 보호소라든지 이런 데서 안락사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우리도 이제 서울시와 관련해서 동구협도 자주 가지만은 네네네네. 서울시에서도 안락사라는 표현 안 씁니다. 항상 인도적인 조치하고.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예. 울산시에서는 갑자기 이제 예. 서현수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예, 하다가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예. 포기하게 하고 예. 이제 소유권을 포기받고 예. 이 아이들을 입양 보낼 애들은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인도적인 조치, 즉 조치로 안락사를 시키겠다. 예. 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제한일 수도 있어요. 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동물보호 활동가의 입장이나 우리 같이 유기견 구조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거죠. 용납하기 힘든 네, 네. 제한이죠. 그렇죠. 예, 예.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최장 20일까지 네. 20일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10일이 아니라. 그러면 최장 20일까지 지원을 하면은 하루에 12,000원씩 곱하기 200 곱하기 20일을 하면은 약 4,800만 원이거든요. 보통 보호소에서 공고를 하는 기간이 10일인데 플러스 10일은 뭐냐? 그거는 특별한 조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동구협에는 서울시에서 발생된 유기견들이 동구협으로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있는 아이들의 입소 기간이 공고 기간이 10일이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아이들의 주인을 새 입양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10일 정도를 더 주자라고 해가지고 동물보호과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동물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서울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10일 플러스 10일에서 20일을 동구협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10일만큼의 뭐 사료비라든지 이런 걸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울시가 동구협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게 대략 금액으로 10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울산시에서도 10일 플러스 10일을 더하는 그 부분은 근거가 없지 않아요. 이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결제 라인을 해서 그 정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예. 사실관계 보고했고, 근데 말씀대로 유기동물보호센터나 우리 울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로 이 아이들을 옮기고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안이다. 첫째,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행정처분으로 만일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 쉼터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호단체가 있지만 쉼터를 포기하시고 이 아이들을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200마리를 전체를 유기동물 공고를 올리고 열흘 동안 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인도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요게 이제 첫째가 다른 도움이 없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1일 저희가 하루에 관리비가 보통 그 마리당 12,000원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럼 200마리면 1일 관리비가 240만 원. 열흘간 공고를 하게 된다면, 근데 사실 200마리를 한꺼번에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는 불가능하죠.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릴 거이다. 고기간 이제 유기기간 열흘, 공고기간 열흘. 그럼 20일이잖아요. 그럼 열흘에 240만 원. 하루에 240만 원, 열흘이면 2,400만 원. 20일이면은 거의 한 4,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게 하나. 그럼 두 번째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도와주시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 근데 대신에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일단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게 그게 전제입니다. 아이들은 포기했을 때 동물보호단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최소한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래도 유기동물 보호 공모는 올려야 되죠. 공모는 올리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최대한 아이들 입양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센터가 유지된다라는 건 이제 어쨌든 그냥 그건 전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센터가 운영이 어렵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최대 한 2달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든 움직여 본다면 2달 하고, 그럼 남은 아이들은 뭐 인도적인 조치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그까지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시의
시에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좀 제가 담당자로서 보고를 했어요. 정식으로 보고는 한 건 아니고. 1억, 2억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거기서 90일까지를 아이들이 입양을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럼 그거를 90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꽤 많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루에 12,000원 곱하기 200마리 하면 240만 원이죠. 거의 곱하기 90일 하면은 2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2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2억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에서 그 유기견 보호 단체라든지 쉼터 같은 데 이런 데를 지원을 할 때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하고 난 다음에도 그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해가지고 시에다 제출해야 되는데요.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는 거 아주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매년마다 하는 유기견 입양 사업을 저희가 늘 하기 때문에 그 아주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수증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고 굉장히 꼼꼼하게 서류를 갖춰가지고 해야지 돼요. 그 2억이라는 돈이 그냥 나온 돈이 아니거든요.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한 상태인 거는 맞는 거죠. 제안에서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동물권연대에서 거절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김수성 소장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아, 먼저요? 예, 동물권연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김수성 소장님이 뭐라고 하면서 했냐면 그게 그 임기자의 생산기락 TV의 영상으로 잘 나오는데 뭐라고 김 소장님이 표현하냐면 나만 보면은 꼬리 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죽게 놔두냐고 딱 이 표현을 쓰세요. 2억이라는 돈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좀 허수죠, 허수. 허수기도 하지만 동물권 연대에서 이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한 것도 사실관계랑 다른 거네요. 김수성 사장님께서 직접 자기가 거절하신 거네요. 직접. 그래서 김수성 소장님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도 김수성 소장님의 그런 뜻을 지지하고 그건 당연하지. 우리가 애들을 안락사시키고 애들의 목숨값으로 뭐 몇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그걸 받는다는 게 우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김수성 소장님의 그런 입장을 우린 지지하고 같이 뜻을 함께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 돈을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공고를 내면 여러 사람들이 아이들을 다 각자 데려간 다음에 돈 받고 나서 다시 뭉치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선의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될까요? 그 민들레 쉼터를 돕겠다고 하신 분들이 설마 아이들을 안락사를 시키는 거를 뻔히 보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돈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런 의도는 아니실 텐데 약간 돈을 준다고 하니 일단 우리가 다 각자 나눠 갖고 돈 받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모이자 이렇게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울산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은 일단 아이들을 개인 입양 보낼 수 있는 부분 입양 보내고 인보 보낼 수 있는 애들은 인보 보내고 그래도 남는 애들은 그 여러 보호소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이제 맡겨 놓으면은 아이들은 일단 싹 빈 거니까는 걔들 전부 다 싹 입양 처리하면서 울산시에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들레 쉼터를 다시 개조하고 시설 개선하고 그래서 다시 차린 다음에 애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시나 구 이런 자치단체가 그렇게 너무 허술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잘못해서 그 부정수급이 되면은 그거 다 환수돼야지 돼요. 큰일 나요. 그런 제안을 이제 호응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안락사를 시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결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동물보호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 제안을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잘 이용하면은 민들레 쉼터의 기금도 조성하고 애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뜻은 좋으신데 그건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정석대로 가야지 돼요. 정석대로.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오랫동안 동물보호 활동도 하시고 이제 또 시나 뭐 구나 이런 담당자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알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만약에 어떤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데 더 이상 여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정리하려고 시에서 막 2억씩 쓸 수 있는 뭐 그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보다 예산 규모가 10배 이상 큰 서울시에서도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예산의 각 세목이 있어요.
그 세목이 있어서 길고양이 TNRB 예산, 네네. 유기동물 입양 사업비 예산, 그리고 뭐 동물보호, 교육 홍보 예산 뭐 이렇게 세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그 여분의 네. 운용비가 조금 있어요. 근데 여분의 운용비가 그렇게 2억씩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1,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서울시보다 규모가 작은 울산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민들레 쉼터의 아이들을 90일 동안 시간을 주고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허수이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은요, 이거는 어떤 시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니었고 앞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온 거였고, 시에서 이제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2억 원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시에서는 지금 이 민들레 쉼터에 대해서 이 동물권 연대가 돕고 있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지금쯤은 알고 있겠죠? 네. 만나보신 적은 없어요? 저희가 시랑 뭐 구체적으로 컨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있으니 진짜 뉴스를 좀 알려드리고자